1945년 패전 후 일본은 빠르게 경제를 복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여 1988년에는 일본이 세계 GNP의 14%를 차지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되었으며 1980년대 정점에 오른 일본 경제는 1990년대까지 여세를 몰아갔습니다. 고도 성장기 일본인들의 생활 만족도 역시 높아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달할 정도였죠. 하지만 2021년 일본은 과거의 영화는 찾아볼 수 없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요. 샤프는 외국 자본으로 파나소닉도 괴멸적. 한중에 밀린 일본 제조업의 비참한 현실 모르는 것은 일본인뿐이라는 현 일본 제조업의 실태를 다룬 일본 경제주간지인 겐다이 비즈니스 특집 기사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실책이 크다는 내용을 다루며 기존 한국을 비난하던 논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끕니다. 기사의 내용은 과거 일본 에즈 넘버원이라며 세계의 칭찬을 받은 제조 대국 일본이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눈부신 성장에 의해 하락하고 특히 첨단 분야에서의 낙후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최근 대만 기업에 매각된 파나소닉을 일본 제조업의 현실로 보았는데요. 이는 반도체 메모리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를 리드하던 일본이 가장 핵이 되는 미세화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로 TSMC나 한국의 삼성에 뒤처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면서도 가망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완성품에서는 졌지만 반도체 제조 장치나 소재 부품을 틀어주고 있어 일본 없이는 안 된다는 반론에 대한 답으로 전 경제산업관료 코가시게 아키에 의해 경제산업성이 2019년 여름징용국 문제로 한국의 반도체 재료의 수출 제한을 단행했는데요. 한국이 무릎 꿇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요지부동인데다 오히려 소부장 열풍이 불어 반도체 소재 개발을 속속 해내며 자생력과 품질이 더욱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1990년경까지 나는 새를 떨어뜨릴 기세였던 일본 제조업은 일본을 황금기로 이끌었습니다. 이를테면 소니는 선진적인 전기 제품의 대명사로 세계에서 통했죠. TV의 핵심 부품인 액정 패널에서도 90년대까지는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4, 5개사가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입니다. 톱의 지정석에는 샤프가 군림해 샤프는 액정의 샤프라고 불리곤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침내 파나소닉이 액정 패널 사업에서 철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고성능이면서 고장도 적은 데다 가격이 리즈너블한 3박자를 갖춘 우등생이던 액정 패널의 시대를 이끌던 소니, 파나소닉은 속속 매각되고 이제 OLED TV 시대의 대형 LED 패널은 일본에서 만들 수 없어 한국 기업의 것을 사용하는 현실을 비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LG가 최고급 노선에서 브랜드를 확립하고 유럽의 백화점과 인터넷에서만 판매하는데 료령 OLED TV가 900만 원이란 가격이 책정돼 있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일본이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통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에도 일본 메이커가 거의 모두 해외 기업에 매수되어 브랜드명은 유지되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일본인이 많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10년 전이었다면 온 세상의 메이커가 일본의 기업을 모시러 와 있었을 것이지만 이제 일본 기업은 베스트 10에서 자취를 감췄고 파운드리를 제외해도 도시바 계열의 키오크시아 한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통탄해야 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완패한 여파는 자동차 산업까지 치명상을 입혔는데요. 이를 만회하고자 21년 초 1장기 반도체 프로젝트에서 번번이 실패한 경제산업성은 체면을 버리고 세계 최고봉인 TSMC에 각종 보조금 등을 제시하며 필사적으로 일본 공장 유치 활동을 벌였지만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나 되는 투자를 빼앗긴 바 있습니다. 이후 미세화 기술을 포함한 전공정이라고 불리는 개발 거점을 만들어 낙후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연구 개발 거점 유치에 나섰지만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패키지 등 후속 공정에 관한 개발 거점에 200억 엔 남짓으로 TSMC 대미 투자액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투자액만을 얻어냅니다. 이 결과 일본은 하청대국이라는 위치조차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한미대 3파전의 최첨단 반도체 경쟁에서도 일본도 생산 능력만 놓고 보면 중국과 함께 미국 포함 3위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국 대만에 계속 밀리고 정부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중국은 작은 면에서 당해내기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경쟁이 점차 기업에서 국가 간 패권 다툼 양상을 띠고 있는 세계 경제 시장에서 반도체가 생명선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사는 뒤늦게라도 반도체 경쟁에 따라가는 일본이 지금까지 연전연패의 경제 산업성이 그 사령탑을 맡는 한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 반응은 논점에는 동의하지만 비관적인 기사에 대한 반감 역시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제산업성의 최근 시책은 형편없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도 그게 뭐야? 라는 느낌으로 결국 끝나버렸어. 그저 뭔가 남의 일처럼 비판하고 있지만 전 경제산업성 관료인 필자 자신도 현재의 일본 산업의 원인을 만든 당사자 중 한 명은 아닐까? 필자의 기사는 그저 부정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물음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결과를 보고 부정만 한다면 간단하지? 자신이 형편없는 경제산업 관료였기 때문에 이건 밖에서 비판하면 돈이 되겠다는 생각에 그만둔 게 아닐까? 한 지식인은 일본 전기업계의 실태는 통상산업성, 전력회사와 일본 전신전화공사로부터 할당받아 제품을 만들어온 사회주의 업계이며 현재의 부진은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이 1980년대에서 1991년에 경험한 말기와 같다고 말했다. 경제산업관료 출신인 필자는 별로 거만한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저자 같은 관료가 있었다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인 게 경영력이 없는 것 같아. 아직도 바다를 건너 강을 오른다는 사상이 만연해 있다. 코로나 백신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 이전에는 해외에서 케이스가 있어 그것을 흉내내 현장의 조정력으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다. 때문에 기술 전체의 진보나 변화에 약하다. 결과 현장력만으로 이길 수 없게 되자 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과거의 현장의 조정은 컴퓨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게다가 일본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관료나 경영층이 변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생각해요. 코가와 같은 인간 말하자면 누가 무엇을 해도 비판, 내 말이 옳아, 왜 말을 듣지 않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논자들이 이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 국민도 매스컴도 남의 꼬투리에 집착. 기업 내에서조차도 아무것도 낳지 않는 짠돌이나 불만투성이가 판을 치면서 새로운 대처를 망치고 잘 나가는 사안에 제동을 걸어 나날이 회사를 축소 균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우수한 사람일수록 일본에서 일하는 것에 실증이 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있던 경제산업성의 시대는 지금보다 더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시대에서 일본의 하락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가격면에서 뒤졌으니 이길 수 있을 리 없다. 적어도 일본 국내만은 관세를 부과하든지 그야말로 제조장치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할 일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일본 제조를 조락시킨 것은 필자 자신. 이들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를 쓴 경제관료였던 저자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경제지표상 객관적으로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기사에는 신용 등급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마저 조작이라며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경제 주간지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본의 경제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작으로 연명해온 일본이야말로 제조업의 부실투성이는 나열하기도 방대합니다. 미쓰비시 연비 조작 사건이나 미쓰비시 전선의 전선, 각종 구리 부품, 알루미늄 부품 등의 품질 데이터 조작, JAP GDP 성장률 조작, 도시바 3회 연속 분식 회계 이외 고배 채강 등 40에서 50년 전부터 만연한 고질적인 조작은 일본 경제 성장기의 이면입니다. JAP 닛산은 날조 조작이 들켜 통과된 이후로도 배기가스와 연비 조작을 하며 기업의 정체성에 가깝고 스즈키 자동차가 2009년 이후 2737대의 차량 연비 자료 조작, 닛산이 연비 배기가스 자료 조작 이후 추가적으로 조작 차량 구조 경운기 장치 등 11개 항목을 조작한 것이 발각되며 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조작 데이터가 판을 칩니다. 오늘날 일본의 경제와 제조업이 사양기를 걷게 된 데에는 정부나 경제산업성의 지침도 큰 역할을 했지만 기업 자체가 기술력이나 연구개발에 게으른 데다 대신 데이터 조작에 매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에 자국에 대한 쓴소리는 못 이기는 소비자인 국민들이 기업의 작태를 눈감고 받아준 데 있을 것입니다. 2010년 말부터 지난 5년 전 세계는 4차 산업의 혁명이라 말할 만큼 중요한 시기에 도래해 앞으로 5년 내에 반도체, 2차 전지, AI 등에서 최종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 진단할 만큼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게으름을 피웠고
정부는 올림픽에 매진하면서 중요한 시점을 놓쳤습니다. 도태된 현실의 관료 탓, 한국에게 기술을 도둑질당했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비참한 미래는 일본 제조업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